제목 은퇴 후 시작된 두 번째 직업. 축하합니다. 꽃다발과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김철수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와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말들 속에서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루틴이 내일부터는 사라진다는 것. 매일 만나던 동료들, 익숙한 업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정말 자유다. 집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은퇴 생활인데 막상 현실이 되니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가 갑자기 역할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난 그는 평소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부인이 시장을 다녀오겠다며 나가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TV를 켜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꿈꿔왔던 노후인가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실컷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들의 따뜻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쉬라고? 그럼 나는 이제 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가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정말 끝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이것뿐이었나?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남은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은퇴 3주차, 김철수 씨는 여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신문을 보고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도 가봤지만 화투를 치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손자가 숙제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철수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무료해 보이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좀 걱정이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히 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다음 말이 철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글쎄요. 근데 솔직히 아버지가 이제 할 일 없는 노인이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새로운 취미라도 찾으시면 좋겠는데. 할 일 없는 노인이라고? 철수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마련해준 자신이 이제 할 일 없는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사회에서도 가족에게서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 일 없는 노인. 그 말이 마치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구부정해진 어깨에 힘없는 눈빛. 정말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나? 꼰대 9세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맞아. 우리가 이 나라 발전시킨 건데 이제 와서 한물간 사람 취급이야.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젊은 직원이 어르신, 현금 결제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느껴질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 일 없는 노인이라고? 한번 보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회가 보는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노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철수 씨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은 다음 날 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인과 함께 가끔 들르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새로운 영감을 찾고 싶었거든요. 시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나이 든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김치를 파시며 젊은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언제 담그신 거예요? 어제 새로 담갔어. 맛 좀 봐봐. 와, 정말 맛있네요. 포장해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마음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저 할머니를 봐. 저렇게 생기발랄하게 일하고 계시잖아.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60대 부부,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정성껏 고르는 손님에게 조언을 해주는 70대 사장님. 모두가 자신만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50대, 60대 창업, 시니어 창업, 은퇴 후 사업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놀랍게도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60세에 치킨집을 시작해서 대박을 낸 사람, 65세에 카페를 열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만든 할머니까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어디선가 본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뭔가 작은 사업을 해볼까 해. 네? 아버지가요?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작은 분식집이나 김밥집 같은 거 말이야.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며느리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로.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가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 앉아 김밥 싸는 법을 배우는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처음 싸보세요? 옆자리 20대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평생 아내가 다 해줘서. 철수 씨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도전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철수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도전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만든 김밥은 엉망이었습니다.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터지고 단무지는 삐뚤삐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유튜브로 동영상도 봤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그럴듯한 김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만들어준 김밥을 맛본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작은 분식집 철순의 김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구석진 곳의 작은 가게였지만 철수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별로 없어서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부인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남편의 열정을 보고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젊은 직장인, 아이들 간식으로 사가는 동네 엄마들. 특히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비슷한 나이신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철수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간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보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게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늘고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철수 씨의 도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던 철수 씨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좀 어지러운데.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오전 10시경 김밥을 만들던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인의 비명소리와 함께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철수 씨.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라고 했지만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철수 씨. 곁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무리를 하세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가게는 그만두시고 편히 쉬세요. 며느리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철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고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가게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사장님이 쓰러지셨다고 들어서 달려왔어요. 사장님 김밥 못 먹으면 어떡해요? 저희 정말 사장님 김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뒤이어 다른 단골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직장인들까지. 사장님 빨리 나으세요. 사장님 가게가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사장님처럼 열정적인 분 처음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은 단순한 김밥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였다는 것을, 자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간 집에서 쉬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가게 운영을 반대했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응원이 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시 시작할 거야?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너무 무리하지 않을 거야. 건강도 챙기면서 천천히 할 거야. 그럼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함께하자. 부인의 말에 철수 씨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연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을 아쉬워하던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기다렸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장님 김밥이 최고예요. 그 순간 철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몇 달이 더 지나자 철수네 김밥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와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할 일 없는 노인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김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기자는 감동받은 듯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의 시니어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철수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65세에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용기를 얻고 싶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이죠. 철수 씨는 이제 단순한 김밥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할아버지 김밥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유명하다고? 네, 할아버지처럼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도 사회에게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니, 오히려 은퇴 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철수 씨는 다이어리에 썼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무대는 끝나지 않는다. 65세에 시작된 나의 재임하기 첫 번째 인생보다 더 값진 것 같다. 내일도 사람들에게 맛있는 김밥과 따뜻한 미소를 선물해야지.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